안녕하십니까. 저는 322-44-883-67번 현병윤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Mechanical and Biocompatibility Testing of Zirconia and Lithium Disilicate Materials로 2025년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이 논문은 임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두 세라믹 재료인 지르코니아와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기계적 강도와 생체 적합성을 위주로 해서 비교한 연구로 수복 재료를 선택하는 데 근거를 명확히 해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복 재료는 단순히 단단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아와 잇몸, 조직과 조화를 이루며 생체 조직에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세라믹 수복 재료 중에서도 지르코니아와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강도와 내하중성이 높아 그런 부분에서 뛰어나지만 불투명해서 신미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투명하고 심미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상대적으로 약하고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두 재료를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물리적, 기계적, 생물학적 관점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재료의 기계적 강도, 즉 압축 강도와 접착력을 비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표면 처리가 접착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재료의 생체적 합성, 즉 세포 생존율과 세포 부착 형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재료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인체 조직에 안전한가를 실험적으로 규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총 72개의 사람 상악내구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치아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두 가지 세라믹을 레진 시멘트로 접착했습니다. 그룹 A는 지르코니아, 그룹 B는 리튬 디실리케이트로 나누어 실험했으며 지르코니아는 샌드블라스팅,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불산 에칭으로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세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압축 실험, 두 번째, 인출 실험, 세 번째, MTTSA라고 부르는 세포 생존율 평가를 했습니다. 즉, 강도부터 세포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검증한 연구 설계입니다. 먼저 압축 시험입니다. 유니버셜 테스팅 머신을 사용하여 10편의 수직으로 하중을 가하고 파절이 일어나는 시점에 하중값을 측정했습니다. 크로스 헤드 스피드는 1mm per 미닛이었습니다. 다음은 인출 시험입니다. 세라믹 블록을 치아에 부착한 뒤 45도 각도에서 하중을 주어 떨어지는 순간의 접착력을 측정했습니다. 이로써 표면 처리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절된 시편은 SEM, 즉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표면의 균열 미세 구조와 변화를 시각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생체적 합성 평가는 휴먼 진지발 피브로블라스트, 즉 사람 잇몸 섬유화 세포를 이용했습니다. 세포를 각 재료 표면에 배양한 뒤 24시간, 72시간, 7일
후에 생존율을 측정했습니다. MTT-SA는 세포의 대사 활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포가 건강하게 살아있을수록 더 짙은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형광현미경으로 세포 부착 형태를 관찰하여 표면 특성에 따라 세포가 얼마나 잘 퍼지고 성장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지르코니아가 모든 시험에서 리튬 디실리케이트보다 우수했습니다. 지르코니아는 평균 약 900mPa로 리튬 디실리케이트와 거의 2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표면 처리 후 접착 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균열이 자주 발생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P값이란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서 사용되는 값인데 보통 P값이 0.05보다 작으면 많은 시행을 했을 때 그 모든 시행들이 전부 다 다름이 없다. No difference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06이란 값이 0.05보다 크긴 하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M 관찰 결과 지르코니아는 균일한 결정 구조를 유지했고 균열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리튬 디실리케이트에서는 여러 곳에서 마이크로 크랙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재료의 결정 구조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지르코니아는 하중을 받을 때 테트라고널 to monoclinic phase transformation이 일어나면서 균열 전파를 억제하는 자체 강화 효과가 작동합니다. 즉,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구조적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포 실험 결과 두 재료 모두 세포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ISO 10993 기준으로 비세포 독성으로 분류됩니다. 세포 형태를 보면 지르코니아에서는 방추형 섬유화 세포가 균일하게 나타났고 리튬 디실리케이트에서는 약간의 수축이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즉, 두 재료 모두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보였으며 세포 부착에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으로 지르코니아는 강도와 내하중성이 매우 뛰어나고 리튬 디실리케이트는 신미성과 투명성이 우수하면서도 생체 적합성이 충분했습니다. 따라서 하중이 많이 걸리는 구치부나 브릿지 부위에는 지르코니아가 더 적합하고 신미성이 중요한 전치부에는 리튬 디실리케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두 재료 모두 임상적으로 안전하게 적용 가능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인비트로, 즉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강, 즉 인비보의 환경, 즉 온도, 변화, 습도, 교합 파중 등이 있는 그런 환경을 완전히 재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열 사이클링, 피로 시험, 그리고 다양한 세포주를 이용한 다중조직 반응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재료 선택 시 보다 근거 기반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완점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르코니아는 리튬 디실리케이트보다 기계적 강도에서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재료 모두 세포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즉, 두 재료 위에서 세포를 배양했을 때 대부분의 세포가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높은 생체 적합성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임상에서는 하중의 크기와 심미적 요구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전치부는 신미성이 좋은 리튬 디실리케이트, 구치부는 신미성보다는 안정성, 기계적 강도가 높은 지르코니아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연구의 의의는 물리, 기계적 특성과 생체 적합성을 함께 평가함으로써 임상적 재료 선택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널에 기재된 SCI급 논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